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은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KTK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리뉴얼했고 또 백서가 나왔기에 내용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해요. KTK 프로젝트는 작년 11월에 출시돼서 현재까지 약 5개월 정도 달려오고 있는데요. 무료채굴 앱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올해 KTK가 상장이 되면서 3월 정도였죠. 그때 아마 많은 수익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돈이 생겨버려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래서 무료가 돈이 될 수 있다. 무료 채굴임에도 경제적 보탬이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 무료로 뿌린 물량인데? 저를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만든 앱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였어요. 유저들이 하여금 KTK를 사야 할 이유보다는 이 KTK 재단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미래가 현재 모바일 마이닝 앱은 매우 작은 분야고 실제는 이 메타버스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참여자에게 그동안 마이닝을 해준 유저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가격은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KTK 프로젝트에는 현재 한국 유저보다 외국 유저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무료로 배포되는 자본금이 우리 자국민한테 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분들께 많이 뿌려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3월에 큰 집중을 받다가 인앱 내에서 NFT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무료로 배포되는 코인들을 다 회사에서 감당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정된 토큰을 계속 뿌리기보다는 토큰 하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에어드랍한 KTK를 회수할 목적으로 NFT를 발행을 했는데 이 NFT를 보유하고 미보유하고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차이가 크다 보니 국내외의 많은 무료 채굴 유저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NFT가 있어야지 코인을 채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NFT가 있어야 더욱더 토큰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토큰의 어떤 희소성이나 가치 상승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NFT가 없는 상태에서도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더라. KTK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결국 무료 채굴이니까 돈을 보고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앱을 제가 직접 실행해 보면서 초기 계정의 경우에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무료 채굴 하나도 투자 없이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인앱 화면입니다. 현재 NFT가 없는 제 가짜 계정으로 설명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락업되지 않은 토큰은 6.6개가 있고 락업된 토큰은 8.6개가 있어요. 여기서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KTK 마인 광산에서 광산을 눌러서 리시브를 통해서 그동안 채굴했던 토큰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0.05개가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 메인 화면에 가면 제가 받은 0.05개는 이렇게 8.71 락업된 물량으로 여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출금을 하려면 언락, 그러니까 락업이 되지 않은 수량이 최소 100개여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달성하고 있니 한빠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NFT를 보유하게 되면 이쪽 바로 언락된 채굴량으로 채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유저분들은 NFT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분들은 락으로 채굴 수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조금 해봐야 하더라고요. 보시면 마이닝 광산 레벨이 3만 도달해도 하루에 1.1개를 얻을 수 있어요. 1.1개의 토큰이 이 락업된 수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광산을 1에서 3 레벨업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나중에 갈수록 레벨을 올리기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모은 자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3레벨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씩 이 락업된 물량의 5%가 언락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 상황을 계산해보면 락업된 개수가 8.7개면 곱하기 5%면 하루에 0.43개씩 이렇게 KTK 토큰으로 언락이 되는 거예요. 최대 5%고 1KTK까지 언락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 락업된 수량만 20개로 유지를 해주시면 곱하기 0.05%를 하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KTK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살펴보면 광산을 1에서 3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과 그리고 하루 최대 1KTK 토큰이 언락이 되니까 이것을 20개를 만족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물론 20개가 되지 않아도 현재 저 8.7에서 여기서 5%가 뭐 0.4개 정도 되는 것들이 계속 언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대략 한 3.5개월 정도면 100KTK를 모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출금도 가능하다. 그러면 100KTK를 출금하면 수수료가 5KTK이기 때문에 95 곱하기
1.18달러죠. 곱하기 1,300원을 하면 3.5개월에 14만 5천원이라는 금액이 달성이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앱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 금액을 그것도 수만 명에게 뿌린다는 게 이렇게 NFT를 도입하고도 마찬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가 있어야만 이 KTK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NFT 장사 속이잖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제가 조금 풀어드려 봤어요. 이제 제 본 계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NFT 구매를 했어요. 경험을 해보려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NFT를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NFT 없이도 이렇게 KTK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고, 오늘은 마이닝 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새로 나온 홈페이지 그리고 백서, 더 넓게 봐야 하는 KTK 프로젝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루고 싶었어요. 잠시 로그아웃을 해서 제 원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 원래 계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NFT를 구매하면 NFT가 이렇게 여기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언락된 KTK는 95개, 그리고 락업된 KTK가 157개가 있습니다. 레퍼럴은 542명이 있고요. 이 KTK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레퍼럴에 관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면 평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좋게 봤습니다. 레퍼럴 수익이 최대한 적은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NFT를 제가 구매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현재 NFT는 1차 판매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에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NFT를 구매한 지 지금 약 7일차 정도 됐어요. 이 NFT는 400KTK에 구매를 했고, 이 중에 100KTK는 제가 채굴한 것이죠. 그래서 제 원금은 300KT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차 정도 됐는데 지금 95개가 모여진 거예요. 이대로면 한 달이면 원금도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적인 수익도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경험과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 KTK를 해보시겠다면 무료로도 충분히 커피값 그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바일 마이닝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누르고, 또 건물도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려면 신경도 써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봐야지,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KTK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게, 이 마이닝 앱은 KTK 토큰을 에어드롭, 그러니까 무료 배포하기 위한 방법 일환 중에 하나지,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메타버스의 경험? 요런 건데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앱 화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NFT로 인해서 운영팀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NFT를 보면 구매한 분이 28분밖에 안 계세요. 아무래도 한국 유저분들이 높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 NFT도 있긴 있네요. 이 NFT가 나중에 메타버스에서도 쓰일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홈페이지가 리뉴얼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이벤트도 진행 중이에요. KTK 프로젝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셔서 리트윗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트위터에 이것을 링크를 공유하거나 이랬을 때 락업된 거 5개, 언락된 거 5개, 이런 식으로 줘요. 이렇게 해서 15개를 받으면 언락된 것으로 1에서 3까지 곧바로 레벨업도 가능하시고,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이것은 NFT에 대한 비교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미니 배틀 횟수, 그리고 최대 건물 가능 업그레이드 레벨, NFT 미보유 유저는 레벨 10까지. 그리고 참 NFT를 대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 한바 NFT를 여러분들께 대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대신 대여비도 받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락업에서 언락으로 전환되는 게, NFT 홀더는 5개고 미 소지는 최대 5%에서 최대 1개까지 언락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만들었죠. 대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NFT를 장려를 하면 할수록 NFT의 레벨이 올라가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 자신이 나중에 받았을 때 이렇게 언락되는 토큰의 수가 늘어나는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이런 정보들이 있네요. NFT는 1차 400, 2차 600, 3차 1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격이 정말 쉽지 않은 가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인가요? 배틀 컨텐츠에서 모인 이렇게 랭킹 리워드를 상위 랭커들한테 나눠주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마이닝 앱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상 이 KTK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가상세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마이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메타버스, 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소개가 주로 홈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드맵 잠깐 보면요, 23년 1분기죠. 1분기에 공식적인 2차 업데이트와 월드맵을 오픈한대요. 월드맵이 아마 메타버스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에는 테스트넷을 런칭하고요. 그리고 주요 거래소 상장 목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백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 정말 많아서 짤막하게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상장된 거래소 엘뱅크, 비트마트, 비트포렉스, 디지파이넥스.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백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꼼꼼히 좀 쓴 것 같아요. 우리 팀은 현재 KTK를 플랫폼 유틸리티 토큰으로 활용해서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채굴, 제작, 소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유한 가상세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상해보면 참 어려워요. 요즘 그게 될까? 우리는 디지털 영역과 물리적 영역이 혼합된 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길 원한다. 이 사명이 중요하죠. 우리 팀은 KTK 토큰 보유자가 분산형 플랫폼에서 가치를 즐기고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개발 배경 등 이제 만들고자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RPG 게임도 있고 전략 게임 같은 것도 있네요. 이것은 근데 게임 부문이고, 이 네오비스타라는 메타버스 월드인데 이걸 잠깐 보면 그래픽이 상당히 상상 이상이에요. 이게 이 캡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성한 게 아니고 이 맵에서 화면을 이제 360도 돌려가면서 실제로는 물이 파도가 치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맵을 저는 돌아다녀 봐서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건물 위에서 이런 광고판을 봤던 영상도 있었고, 저도 맵을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에서 가능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KTK 마이닝 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이닝해서 맨날 눌러서 그거 팔 수 있을 만큼이 되면 그걸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메타버스 컨텐츠에서 내가 채굴했던 KTK 토큰을 네오비스타라는 월드 안에서 사용해 보는 거, 사실 상상은 안 가는데요. 빨리 그래서 이 컨텐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웹툰에서나 봤던 이런 AR, VR 장비를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여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오비스타 2.0은 실제 지도를 기반으로 한 자연환경, 랜드마크, 정부 기관 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 생태계를 만든다. 초기 테스트 단계에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만 점차 전 세계 지도로 확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GPS 좌표에 던전이 생성되거나 참가자가 여기에 도달해서 증강현실 비슷하게 NPC도 생성되고 던전에도 입장하고, 포켓몬고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 재료, 희귀, 영웅 조각, NFT, 귀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메인넷이란, 제가 생각하는 메인넷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체적인 토큰을 개발하는 것,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메인넷은 26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토코노믹스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요. 자, 볼까요? KTK 총 공급량 16억 개예요. 근데 시장에 판매하는 시드가 0.6%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했고, 모바일 마이닝을 통해서 지금 40%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크노믹스를 보면은 유저한테 무언가를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프리세일이 자기네들은 30%다, 25%다, 40%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사 준비금 또는 창립자 그리고 팀, 이 비율이 당연히 굉장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35%에서 40% 가까운 돈이 회사 돈이라는 건데, 내가 프리세일로 구매했다면 그 돈의 30%, 40%가 이제 팀한테 가는 건데, 이 토크노믹스를 보면 회사의 의도는 유저들에게 무언가를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그걸로 더 불리겠다, 이게 아니고 회사가 먼저 자본금을 들여서 무언가를 일궈낸 다음에 그것에 참여자들이 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에서 활용된 KTK 토큰의 가치를 높여서 그 수익을 결국 유저와 개발진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아니 이렇게 퍼져서
남는 게 있을까? 언제까지 이 퍼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회사가 이익이나 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한 KTK를 구매해야 할 만한 이유를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러한 걱정이 오히려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자본이 많은 건지 현재로 봐서는 이 KTK 1,500원을 유지한다는 것도 이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보면 수십억이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일단 KTK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유저들에게 나눠주고 그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프로젝트가 너무 퍼져서 프로젝트의 생사가 걱정되는 일단 이러한 상황이고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빨리 이 네오비스타 메타버스가 빨리 오픈을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KTK 대표님이랑 AMA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궁금한 것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의견들을 많이 취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장 그리고 엘뱅크 AMA, NFT 발표 이렇게 회사의 정책이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KTK는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AMA를 미루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해요. KTK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이나 궁금한 점 그런 것들에 관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또 긴 시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 말에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